사실 더 의문투성이인 건 참사의 핵심 이슈인 바로 용산경찰서장일 겁니다. 애초 10시 18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전해진 것과 달리 이임재 서장 현장에 11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특정 서장에게 행적 미스터리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글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부장 차장. 네. 식당에서 첫 상황 보고받고 현장으로 출발한 이후에 사고 현장 도착하는 1시간 30분 정도가 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알려진 대로 9시 30분 정도에 이 압사 위험과 관련된 이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으로 이동을 했다라면 예.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이태원 이 해밀턴 호텔까지는 직선 거리로 해서는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인이 그 넉넉 천천히 걸어도 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관할 파출 그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이 경찰차를 타고 이동했다라면 이 다른 차량들을 통제하면서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km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과연 그 시간 동안 그 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동한 시간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길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무전이나 아니면 다른 유선을 통해서 이 현장에게 지시를 한 흔적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예. 인지를 하고도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임재 서장의 이 그 행적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 수사 또는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그 시간대별 그 동선과 행적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수사, 면밀한 수사 대상일 겁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다른 집회 지휘하느라 그 지휘를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공백이 생긴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현종 의원님. 네. 원래 본인은 10시 18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1시 10분경에 왔다. 글쎄요, 이 허위, 거짓말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서장 같은 경우에 이미 112 신고가 지금 6시 반부터 사상이 쇄도했지 않습니까? 그 112 첫 신고가 보면 압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라면 112 신고를 받고 이거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상부에 했겠죠. 그러면 이 지금 당시에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위대가 이 경찰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안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경비 경찰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시위대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기동대들이 이제 맡기 때문에 예. 이 기동대들이 어떤 면에서 뭐 하고 그다음에 경비 같은 경우는 이 용산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주변을 일단 경비를 하는 겁니다. 예. 못 뚫고 들어가도록. 자, 그 역할을 이제 본인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 무선 통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12 상황실에서 자, 지금 이 신고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쪽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6시 반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시 반까지 그대로 있다가 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는 또 간다고 그랬는데 그 1시간 몇 분 동안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 같으면 뛰어가겠습니다, 정말. 아니, 그 뛰어가도 얼마 안 되면 금방 갈 텐데 같은 용산 같은 그 가까운 데 있는 곳인데 거기다 더군다나 이미 사고가 터진 다음에 도착했다는 것이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파출소 옥상 위에 있었다는 거고요.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경찰서장 한 명이 만약에 상황을 했으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경찰서, 그다음에 서울청장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교통을 통제를 하고, 그다음 도로를 갖다 막고, 그다음에 인파를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만 했더라면 이 아까운 생명이 안 죽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말 공무원 중에서 112 신고 상황센터, 용산서장, 그다음에 서울청 112 상황장 전부 다 하나같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결국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표현 중에 그 뭐 아까운 생명 그 말씀은 그냥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저게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였어요. 잠시 말씀하셨던 게 파출소 옥상에서 참사 현장을 지켜봤다. 불과 이태원 파출소와 이 참사가 발생한 골목이 95m, 1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위에서 바라보면서 현장을 진두지휘했었을 거라고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 위에서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이 시간에 왜 연락도 안 하고 서울경찰청 혹은 뭐 경찰청장까지 이 지휘체계, 보고체계가 왜 사실상 마비됐는지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정말 미스테리인 게 그 경찰서장 차 안에는요. 예. 그 무선이 계속 들어와요. 현장에서 무선이 들어오고 뭐 예를 들면 그 자기들끼리 쓰는 게 있잖아. 미 하나, 명 하나 이래가면서 음어로 해서 맞아요. 지금 병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 인파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서장이 시위대 현장에서 그걸 막느라고 몰랐다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용산경찰서 상황실에도 CCTV들이 다 설치돼 있어서 그 구역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전부 다 경비과장 그리고 서장한테 보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9시 반에 저렇게 뭐 계속 112 신고가 들어와서 압사당할 것 같습니다. 뭐라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서장이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구자원 차장이 얘기했지만 1km, 2km도 안 되는 거리를 경찰서장의 차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다는 것도 그거 역시 전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서 아니 현장에 가서 그런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참극을 당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으면 당장 서장이 그 현장으로 뛰어가서 현장 진두 지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95m 떨어진 옥상에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근데 뭘 했다는 것들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지금. 어떤 지시를 어떻게 내렸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도 없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일선 지휘관이 될 수 있지라는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아마 이거는 일선 경찰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고 경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미스테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도대체 그분이 1시간 반 동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좀 들여다보겠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장 얘기, 치안의 총책임자 경찰청장, 그리고 현장 핵심 책임자 용산경찰서장 얘기까지 해봤다면 또 하나의 핵심 이슈에 있었던 이 사람 얘기도 짧게 해볼게요. 박상훈 비서관님. 112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이요. 물론 지금 대기 발령됐습니다만 자리를 비웠고 1시간 24분이나 수사 당국이 알려주기로는 이게 관행처럼 있었다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지금 드러난 게 당시에 이제 사고가 빗발치고 할 때 112 상황실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근데 어디 갔었나 보니까 이제 5층 상황실이 아니라 10층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사고가 사실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11시 39분이 돼서야 상황실에 복귀하고 나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1시간 반 정도가량 되는 그 공석, 이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온 해명이 상황실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분이 했어야 되는 역할은 112 이 상황실에서 핵심적인 코어 역할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어야 하고 긴급하게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본인이 직접 움직였어야 되고 현장에 있는 경찰들뿐만 아니라 그 상황실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책임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책임자의 자리에 없으면 결국은 그 보고는 점점 더 늦어지고 윗선으로 올라가야 될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의 공백도 굉장히 지금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의 지휘 체계, 이 보고 체계가 사실상 참사 당일 밤에 마비가 됐다는 것 같은 이런 이 어느 정도의 사실은 하나하나 지금 사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책임 논란도 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사 직전에 박희영 구청장의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그 연락, 이 얘기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자들은 분명히 있죠. 지금 일단 용산구청장은 자기 관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응관리 대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심한 상태로 행사가 진행이 됐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찰청과 용산구청장과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 부분도 좀 놀라웠던 게 용산구청장, 박 구청장이 분명히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이 할로윈 축제를 맞아서 이태원이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다. 이 얘기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 박희영 구청장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인파가 많이 보여서 걱정이 되는 시민조차도 112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경만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그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 인파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런 메시지를 유관 부서인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이 소방서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청장 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준 이 권영세 이 장관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저렇게 소외를 했다는 것은 자신이 맡은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박희영 구청장 좀 추가 설명해드리면 권영세 의원, 권영세 장관의 과거 특보 활동을 했고 이번에 새롭게 용산구청장이 됐는데 글쎄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왜 경찰과 소방당국 여기에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거 뭐 나중에 또 다 들여다봐야 되겠죠. 또 하나 참사 직전에 현장을 2번 들렀는데 물론 뭐 알려지기로는 용산구청장이 가서 경감호도 했고 여러 뭐 현장 조치를 하려고 했다 이후에 가서는 얘기했지만 밤 8시 20분, 밤 9시 30분 이 참사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참사 직전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자치단체장이 이 행사장에 대한 통제권 또 경찰에 대해서 이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의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권영세 지금 장관의 특보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구청장이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날 본인 고향에 있는 경남 어령에 거기에 또 무슨 축제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8시 정도에 왔다고 그럽니다. 자, 참 저는 정말 한심한 게 이날 이 모임이 이미 25일부터 상인연합회, 구청 등등에서 지금 이날 인원을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한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매년 이 이태원에 헬로윈 데이 때 상당한 인원들이 온다는 거는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이게 주체가 없더라도 어쨌건 구청이라는 게 자기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현장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집이 여기 있어서 왔다 갔다 한 몇 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일반인은 또 보면 이거 심각하다 112 신고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분은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그러면 당장 서장한테 연락해서 야, 이 지역 좀 이상합니다. 빨리 해서 인원 좀 하고 교통 통제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제3자처럼 그것도 경찰이 아니라 자기를 그 공천 준 이 권영세 장관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거 뭐 큰일 났네요.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다음에 이 행보를 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하나의 뭐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뭐 등등해서 이런 식으로 또 책임을 회피하질 않나. 근데 문제는요. 이게 원래 주민들 소환 제도가 있거든요. 소환해서 소환 투표를 해서 이 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년이 지나야 돼요. 아직 선출된 지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하지도 못해요. 저는요.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용산 구민들이 과연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앞으로 용산 구민들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습니까? 저는 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들 그러니까 치안의 총수인 경찰청장부터 그리고 현장 책임자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의 당일 행보들 뒤늦게 그리고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